It started like a raindrop, raindrop, but it's already covering me. 안녕하세요, 이설입니다. 오늘은 선뜻 다가온 가을을 맞아서 이런 약간 가을가을한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은 메이크업 제품들에 대한 설명보다는 제가 지금 수험생활을 한 지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약 제 나름은 파란만장했던 수험생활 썰들을 일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한번 풀어봤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지금은 얼굴 위에 코스렉스 패드를 붙여놓은 상태이고요. 이 패드가 좋다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선뜻 안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진짜 왜 지금까지 안 샀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좋아요. 이게 두께가 제가 써본 패드팩 중에 가장 얇거든요. 마스크팩 다 합쳐도 가장 얇은데 이게 마스크팩하고 달리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얇다 보니까 피부에 그냥 그대로 완전 밀착이 돼요. 이렇게 비칠 정도로 얇고 밀착이 돼가지고 얘로 피부를 닦아낼 수는 없는데 이렇게 딱 붙여주면 머리 말리기도 너무 좋고 뭐 일이나 공부를 할 때도 붙여놔도 전혀 안 떨어지고 너무 잘 붙어있더라고요. 오늘은 이 위쪽 부분 먼저 화장을 좀 해주고 아래쪽 부분을 따로 해줄게요. 다음은 에센스 흡수시켜주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어성초 데일리 밸런스 앰플. 막 미끌거리거나 유분감이 많은 텍스처도 아니고 기성분들이 쓰셨을 때 만족할 만한 되게 가벼운 텍스처여가지고 화장 전에 쓰기도 좋거든요. 그 다음에 크림은 루트리의 피토 그라운드 카밍 수분 크림 발라줄게요. 이거 근데 진짜 생긴 거랑 다르게 로션처럼 유분감이 있는 제형이 아니라 진짜 수분감이 가득해가지고 약간 요즘처럼 애매한 날씨 좀 두꺼운 크림을 바르기에는 너무 리치하고 안 그러기엔 너무 건조한 이런 날씨에 그냥 화장 안 할 때도 바르기 좋더라고요. 그 다음 선크림. 제 수험생활 얘기를 시작하자면 저는 자사고를 나왔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그렇게 막 열심히 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학원도 보통 한 초등학교 5학년 이쯤 되면은 다 그림이나 미술 이런 거 끊고 영어, 수학 뭐 이런 학원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피아노랑 미술을 중3, 중2 때까지 계속 다녀가지고 그렇게까지 공부에 목매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자사고에 가서 나는 선행이 하나도 안 돼 있고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선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파운데이션은 클리오의 킬커버 광채 파운데이션 하고 비비크림은 혜림쌤이 자주 쓰시는 게 있으신데 저는 원래 쓰던 게 있어가지고 이거랑 조금 섞어서 그래서 수업을 어제 했는데 시험에는 다음날 블랙라벨 수준의 문제가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욕 있게 시작을 했는데 점점 더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수학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래도 내가 재밌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내가 공부를 했던 이유가 재미있어서 그나마 했던 건데 이렇게 성적도 안 나오는데 재미없는 걸 하면은 더 못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과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과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도가 진짜 빨라요. 이렇다 보니까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름 남들이 하는 거 정도만큼 공부를 했을 때 경북대 정도 갈 성적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살다가 자세히는 말할 수 없지만 성적 때문에 차별을 받는 사건을 목격을 했어요. 원래 저희 학교가 성적 때문에 차별이 좀 있긴 한데 좀 심각한? 그걸 보면서 아 내가 공부를 못하면 내 자신을 변호하지도 못하는구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다가 이제 사회탐구의 이지영 선생님이라고 인간 강사가 계세요. 그분이 유튜브
영상이 지금은 이제 오피셜 영상도 있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다른 분들이 인강 영상 중간중간을 끊어서 올리시는 시기였거든요. 어쨌든 거기서 정확하게 이제는 막 단어나 이런 것까지 생각이 나진 않는데 이런 식이었어요. 세상에 나가면 정말 너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다. 근데 그 중에 대학은 너네가 지금 노력해서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택지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거를 보고 약간 꽂혔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공부를 못하면 명예가 또는 권력이 없으면 내 변호 하나도 제대로 못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대학교는 그나마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가 지금 노력해서 누군가를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 라는 걸 크게 느끼고 좋은 대학에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성적이 안 나와서 막 공부의 신이나 이런 자기계발서? 이런 거를 엄청 봤어요. 근데 그걸 보면 뭐예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데. 나는 남들보다 이미 공부량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보고 공부를 해봤자 요령으로 꼼수 치려는 심보로 어떻게 공부를 잘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성적을 위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내가 궁금한 거, 뭐 내가 더 알고 싶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의 물음표를 달지 말자. 대신 문제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자. 이 문제에서 내품고 있는 모든 내용이 시험에 나왔을 때 절대 틀리지 않도록. 눈썹은 웨이크메이크 아티스트 하드 펜슬 다크 브라운. 이지영 강사님이 본인 옛날 얘기를 자주 해주시거든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4시간 자면서 커피를 씹어 먹어가면서 잠이 오면은 포크로 자기 다리를 찔러가면서 공부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정말 무작정 따라했어요. 나는 무조건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라는 마음 하나로 1월 달부터 마음을 잡았으니까 9개월 정도를 학교가 11시 반에 자습이 맞춰요. 그러면은 집에 가면 12시였거든요. 씻고 바로 인강을 틀어서 한 3시간 정도를 인강을 보는 거예요. 너무 졸린 날은 좀 빠른 배속으로 해가지고 2시간 반에 끊고 그러면은 보통 3시에서 4시에 잠이 들고 6시에서 6시 반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먹고 고3 때는 엄마가 차로 태워주셨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약간 졸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학교 가서는 국어를 풀어요. 국어를 풀고 수업이 시작되면 정말 많은 선생님들께 죄송한 얘기지만 잤어요. 만약에 자습을 그냥 허락해 주신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고3이다 보니까. 그런 선생님들 수업에서는 당연히 자습을 했고 이게 사실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도저히 학교 수업을 들어서는 제가 좋은 대학에 갈 성적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업을 딱 안 듣기 시작했던 게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질문을 하러 갔어요, 학교쌤한테. 근데 그게 한 3년 정도 된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였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문제 답을 찾으시는데도 2, 3분이 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선생님의 교육 방식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나는 당장 수능 성적을 올려야 되고 대박을 쳐야 되는 사람인데 수능에 대한 분석이 안 돼 있는 분께 내가 수업을 듣고 내 에너지를 쏟아서는 내가 지금 당장 좋은 대학에 못 간다. 그냥 딱 1년만 나쁜 사람이 되어보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3시간 인강 시간을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그거의 한 배까지는 무조건 복습 시간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강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복습 시간으로 썼어요. 제가 뭐 사탐이나 이런 거였으면은 계속 암기를 하고 내용을 백지 노트라 해야 되나요? A4 용지에 아는 걸 다 써보면서 내가 배웠던 거 까먹었던 거 이러면서 백지 복습을 하고 만약에 수학이다 이런 문제를 풀고 하면서 절대적인 공부량 자체를 굉장히 많이 쌓으려고 했어요. 이게 수업을 듣는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거를 익히는 시간이 분명 필요한데 우리나라 수업 시간은 정규 수업을 다 듣게 되면은 복습할 시간이 없어요. 자습을 정말 꽉꽉 채워서 한다고 해도 3시간?
정말 성적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자신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프라이머.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 자습 시간에도 그래서 그 인강의 커리큘럼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다른과 동시에 이제 뭐 보충 문제집을 풀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것도 한 초반기에는 2달에 한 권? 이렇게 비웠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대망의 3월 모의고사가 됐는데 성적이 잘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꾸준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6월 달쯤 되면은 기본적인 EBS 교재 같은 거는 뭐 한 달에 한 권은 기본적으로 비웠던 것 같아요. 아이섀도우는 에스쁘아 리얼 아이 팔레트 누드 무드. 이거 가을에 쓰기 진짜 좋아요. 팔레트 품질 자체도 되게 잘 나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6월 달에는 또 성적이 너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집에 가서 펑펑 울었어요.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렇게 노력했던 게 이 정도로 안 되는 거면 나는 안 되는 인간이 아닐까? 그러다가 마음을 다시 먹었죠. 내가 3년 동안 사람들이 할 거를 1년 만에 하겠다는 건데 지금 바로 성적이 오르면 그게 똑같은 도둑놈 신보지 싶어가지고 마음을 다시 다잡고 내가 너무 자뻑을 했다. 3월에 잘 나와서 라는 마음으로 더 미친 듯이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방학이 되죠. 방학 때는 문제집을 거의 한 달에 한 권씩 과목별로 다 끝내놓고 기출 분석도 거의 달달달 외운 상태가 됐었어요. 이제는 문제들이 기출 변형이 나오면 어느 때의 기출이다 라는 게 감이 오는, 사실 방학 때 좀 풀어지기 쉬운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더 독하게 하려고 마음을 더 많이 먹었어. 내가 지금 풀어지면은 남들을 못 따라잡는다. 남들 지금 수시 다 내고 할 때 나는 수시도 못 내는데 같이 풀어지면 무슨 메리트가 있냐 라는 마음가짐으로 문제 풀고 내가 잘 푼다 싶으면 좀 더 어려운 문제집 사서 풀고 이래서 이제 9월 모의고사를 보게 된 거죠. 근데 이 9월 모의고사를 푸는데 느낌이 다른 거예요. 문제가 옛날에는 내가 모르는 문제, 헷갈리는 문제가 많아서 솔직히 점수를 뭐가 틀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보기 뭐 한두 개 헷갈리는 거는 전체,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서 한두 개는 있어도 그 과목 자체에서는 거의 없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보기들이 해설서에 어떻게 써 있는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한 이론 때문에 잘못이 됐고 심지어 시간도 남아. 뭔가 풀린다. 이게 바로 내가 공부를 그렇게 미친 듯이 했던 이유다 싶었어요. 그리고 성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잘 나왔죠. 그래서 이 정도면 연대를 간 싶은 성적이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또 10월 모의고사를 봤어. 근데 그거는 평가 모의고사가 아니라서 그렇게 막 중요한 모의고사는 아니었는데 그때 문제를 딱 푸는데 국어 모의고사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옛날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변형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애교살 팔레트. 근데 그게 정확히 몇 년도 어느 모의고사에 몇 번 문제에 나왔던 지문이다 라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또 자습실 가가지고 국어 모의고사에서 찾았죠. 맞는 거예요. 이거다. 내가 드디어 기출을 달달 외울 정도가 됐구나. 근데 이제 불행이 시작됩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고 커피를 카누 있잖아요. 뜯어서 부어보시면 큰 알갱이가 이렇게 좀 있어요. 그거를 2-3개씩 먹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속이 그렇게 건강한 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먹고 하다 보니까 산부인과 쪽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제 장기 쪽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서 병원을 많이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습 시간을 사용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마음가짐도 나 아프니까 이렇게 무리하면 안 돼. 이런 생각으로 공부가 많이 소홀해지고 심지어 9월 달에는 성적이 잘 나왔지. 이러다 보니까 또 나태의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렇다고 막 논 건 아닌데 솔직히 그 달려온 9개월? 8개월을 너무 무용지물로 만들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경주에서 그 해는 지진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자습하다가
밖에 나오고 이게 대피 훈련이 아니라 진짜 지진이 나와서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포항에도 지진이 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과 오만 잡다한 생각들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수능을 쳤는데 완전 홀딱 망했어요. 국어 빼고 모든 게 이게 내가 친 거라고? 내 뒤에 있는 애랑 바뀐 게 아니고 싶을 정도로 정말 살면서 받아본 적 없는 점수를 받고 그때는 약간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내가 1년을 그렇게 미친 듯이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어차피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진짜 이거 아니면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달린 것 같은데 이러니까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냥 울었어요. 그냥 세상이 끝난 것 마냥. 그러고 다음날에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내가 이러고 있는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이제 재수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겠죠.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하라고 하면 나는 절대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재수를 안 하면 이성적으로 가서 이렇게 애매한 위치에서 살 수 있나? 나는 이 대학에 가서 내 자기소개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그거를 거의 일주일 정도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재수를 지원을 해주면 이건 재수를 하는 게 맞겠다 싶었고 엄마도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고 심지어 담임 선생님도 재수를 말리시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됐죠. 사실 재수 때는 그렇게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만상하게 해야겠다. 그 다음에 자만심을 가지지 말자. 라는 마인드로 반년 정도는 저 혼자 집에서 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가족들이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6시인가? 5시 일어나서 강의 듣고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걸 유지를 했죠. 근데 사실 강의가 내가 들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이거를 특히 원 배속으로 하면은 그냥 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5배 정도로 하고 그래서 새로 추가된 내용만 원배속으로 듣고 대신 문제를 더 꼼꼼히 많이 풀었어요. 솔직히 재수할 때의 어려움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수능 때만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도대체 내가 뭘 더 채워야지 내가 원하는 성적이 수능에서 나올까. 그래서 단순히 이제는 지식 쌓기가 아니라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수능의 긴장감을 가지고 체력을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에 좀 치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6개월을 집에서 하다가 아무래도 집에서는 모의고사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또 내 옆에 누군가 풀고 있는 환경하고 집에서 시험 문제를 푸는 환경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제가 아무리 모의고사나 이런 거를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재수학원 중에 중간에 모집하는 게 있어요. 사실 원래는 강대에 반수반을 들어가고 싶었는데 거기는 진짜 날고 뛰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떨어졌어요. 이 매직큐브 컨실러를 좀 섞어서 밝은 부분에만 한 겹 더 레이어링 해줄게요. 그래서 거기는 떨어지고 이제 중간부터 들어갈 수 있는 학원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거기 들어가서 느낀 건데 여러분 재수를 한다고 성적이 안 오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때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안 오를 수가 있지? 이미 푸는 문제를 내가 다 외우고 있고 다 아는 문제인데 어떻게 안 오를 수가 있지? 싶었는데 재수학원에 들어가 보면 삼수생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분들 공부를 되게 안 하세요. 친목도모가 우선이시고 물론 제가 하반기에 들어가서 그런 게 더 심한 경향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고3 때도 친구 관계를 진짜 최소한으로 좁혔거든요.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또 사귄 친구들이 많이 없긴 한데 고3 때는 특히나 정말 최소한의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았는데 재수학원 들어가니까 완전 친목 파티인 거예요. 저는 좀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쟤는 말도 안 하고 정말 밥도 혼자 먹고 가만히 정말 공부만 하니까 옆에 누가 앉아있든 무슨 얘기를 하든 정말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놓고 저보고 막 좀 쟤 이상한 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 스트레스 자체를 속으론 되게 많이 받아서 소화불량도 심했고 이렇게 잠자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편치 못했었던 하루하루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이 1년의 친목도모에 쏟을 순 없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런 것들을 스스로 나를 왕따시키면서 눌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알고 지내던 친구들하고도 연락을 전혀 안 했고요. 딱 한 명 연락해서 서울대 탐방 한번 하고 나머지는 아예 연락을 안 하고 그냥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능을 보는데 수능은 포항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아무래도 거기는 지리도 제가 잘 모르고 아침부터 차도 밀리는데 부모님도 못 태워주시고 하시는 좀 아니다 싶어서 중간에 학원을 그만두고 포항에 내려와서 한 3주간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대망의 예비 소집일이 됐는데 예비 소집을 모교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아는 사람도 만나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부끄럽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공부했는데 재수를 한다? 그래서 되게 조용히 들어가서 조용히 아무 일도 없도록 하고 그렇게 나오려고 진짜 얌전히 있었거든요. 17년도에 포항에서 지진이 크게 났었어요. 근데 예비 소집을 딱 할 때였거든요. 예비 소집을 체육관에서 했는데 강당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조명이 방송용 조명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가장 센 지진이다 보니까 이게 조명이 진짜 과장 1도 안 보태고 이렇게 달려있으면 이렇게 붙을 정도로 왔다 갔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해에는 경주 지진을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다 지진 대피 훈련에 꽤나 숙련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지? 장난치나? 이런 생각을 한 1초 정도 한 다음에 정말 자연스럽게 모두가 체육관을 빠져나와서 대피를 했죠. 오버스머지 립 틴트 토스트 베이지를 외곽 부분에만 발라줄게요.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과 함께 집으로 가서 마지막 공부를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아빠가 수능 미뤄졌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아빠가 저 긴장 풀라고 장난치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라는 거예요. 뉴스를 봤는데 아니 수능이 미뤄지는 뉴스를 케이블 방송국 하나에서만 보도를 하는 거예요. SBS, MBC, KBS 다 지금 정상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4개 매트 립스틱 토프 컬러고요. 근데 진짜인 거예요. 그래도 무려 일주일이나 미뤄졌죠. 이게 서울 분들은 되게 불만이셨던 걸로 들었어요. 제가 막 뉴스에서 보도를 할 때도 막 재수학원 분들은 책을 다 버렸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근데 저는 그 지진 날 당시의 상황을 체험해서 그런지 그럴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진짜 이게 사람이 안 겪어보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큰 규모의 지진이었어요. 어쨌든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계속 나는 침착해야 된다. 나는 어떤 것에도 동요하면 안 된다. 라는 마음으로 묻어놨던 그 공포감이 확 올라오면서 와 내가 되게 무서운 거 겪었구나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미뤄졌을 때 누구는 기회이고 누구는 그냥 불만이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 이것도 기회로 만들자. 다른 지역 분들에 비해서 저는 겪었고 그럼 당연히 공포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인 것도 큰데 실력이라도 더 쌓자 라는 마인드로 포기했었던 아랍어도 급하게 외우고 버리려고 했던 문제집들도 다시 다 꺼내서 마지막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험을 쳤어요. 지금은 성균관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영상을 고민을 했어요. 내가 팁을 주는 게 맞나? 왜냐면 저는 성적을 급격하게 올린 케이스고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보면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말을 해줘야지 했었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수능 이거 팁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하기에는 수능 분석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고 기본 3개년 문제집에 나오는 그 3년조차도 넘어버렸는데 내가 그거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내 채널이고 하니까 내가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던 나의 수험생 얘기를 짧게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오늘 얘기를 해본 거거든요. 어쨌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었던 말은 수능이 세상이 전부는 당연히 아니고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완벽한 것도 아니에요. 아이라인 조금만 그려줄게요. 그렇다고 해서 최악의 교육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 나오면 정말 선택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대학은 갈 수 있는 방법이 다른 회사나 다양한 영역에 비해서 넓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넓은 길은 한 1년, 만약에 못해도 2년 안에는 정복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수험 시간이 되게 쓸모없는 시간이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제가 그때 공부를 안 했다면 뭔가 되게 쓸모있는 걸 했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만큼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뭔들 해서 안 되겠어? 라는 자신감도 없고 그 추억도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수험 시간에 불만만 가지고 그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걸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고요. 머리랑 옷을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머리는 뭐 한 거 없고 옷을 입고 왔는데 사실 저는 이런 브라운 톤의 메이크업을 좋아하지도 않고 사람이 좀 아파 보인다 해야 되나?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즐겨하진 않는데 오늘은 사실 한 번쯤은 저의 수험생활 얘기를 풀어보고 싶어가지고 마련한 자리였고요. 그럼 저희는 이제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